안녕하세요. 북투베이직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책은 김지수 작가님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출판사는 열림원입니다. 오늘은 프롤로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의 독백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 평온하고 쓸쓸한 무드에 젖어 가슴이 미어지곤 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슬픈 꿈을 꾸었느냐? 풀피리를 불듯 그 질문을 내 입술 바깥으로 밀어내 달싹거려 보았다. 인간이 아니라 시간이 주인공인 세상에서 속절없이 미끄러지는 기분이 들 때마다 나는 막막했다. 그리고 그리웠다. 울고 있는 내게 왜 그리 슬피 우느냐고 진지하게 물어주는 이가 그런 스승이란 무엇인가? 시인 이성복은 스승은 생사를 건네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생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겁먹고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쪽으로 바지만 걷고 오라고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몽테뉴가 그랬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모리 교수가 그랬다. 멘토나 롤모델, 레퍼런스가 아니라 정확하게 호명할 수 있는 스승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애틋하게 묻고 답하며 이 불가해한 생을 좀 덜 외롭게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생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돌부리에 걸려 머리가 하얘지는 내가 이어령이라는 스승을 만난 건 축복이었다. 선생님이 암에 걸려 투병 중이던 2년 전 가을, 나는 당신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그때 선생님은 내게 말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선생님은 라스트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당신의 지혜를 선물로 남겨주려 했고 나는 그의 곁에서 재앙이 아닌 생애의 수용으로서 아름답고 불가피한 죽음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다. 그렇게 매주 화요일 삶 속의 죽음 혹은 죽음 곁의 삶이라는 커리큘럼의 독특한 과외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사전에 대화의 디테일한 주제를 정해두지 않았고 그날 각자의 머리를 사로잡았던 상념을 꺼내놓았다. 하루치의 대화는 우연과 필연의 황금 분할로 고난, 행복, 사랑, 용서, 꿈, 돈, 종교, 죽음, 과학, 영성 등의 주제를 타고 변화무쌍하게 흘러갔다. 그와 대화를 나눌 때면 그의 시한부 삶이 그의 입술 끝에 매달려 전력 질주하는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가 소크라테스와 필록테테스와 니체와 보들레르, 장자와 양자 컴퓨터를 넘나들며 커브를 돌 때마다 그 엄청난 속력에
지성과 영성이 부딪혀 스파크를 일으켰다. 우수수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수습해도 남은 인생이 허기지지 않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스승은 내게 죽음이 생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 정오의 분수 속에, 한낮의 정적 속에, 시끄러운 운동장과 텅 빈 교실 사이, 매미떼의 울음이 끊긴 그 순간, 우리는 제 각자의 예민한 살갗으로 생과 사의 엷은 막을 통과하고 있다고. 그는 음습하고 쾌쾌한 죽음을 한여름의 태양 아래로 가져와 빛으로 일광욕을 시켜주었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이 책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죽음일 것이다. 그가 한 말은 때로는 이율배반적이었다. 우리는 모두 천사로 죽는다고 했다가 그 반대인 것 같다고도 했다. 죽음을 기억하라고 한껏 엑셀을 밟았다가 나 안 죽어 라고 싱긋 웃으며 급 브레이크를 걸었다. 내게 다가온 죽음은 철창을 벗어난 호랑이가 덤비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때조차 그는 진실하게 몸부림치되 겁을 먹지는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가 철창을 벗어난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고 있다고 느꼈다. 죽음을 숙고하면서 죽음을 가지고 놀이를 시작한 이 어령.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나의 선생님은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스스로를 관찰하고 머릿속으로 죽음을 묘사하는 마지막 단어를 고르시겠구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마음껏 슬퍼했고 여한 없이 기뻐했다. 한 번도 쓰지 못했던 감정의 근육과 지성의 근육이 자극받아 경련을 일으켰고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다. 가을 단풍, 겨울 산, 봄의 매화, 그리고 여름 실록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는 나의 흉곽과 나의 뇌곽을 뒤흔들어 최대치의 나로 넓혀갔다. 스승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빌려온 진실은 빌려 입은 수위만큼이나 부질없다고 느꼈다. 이제 나는 나에게 꼭 맞는 영혼의 속옷을 찾았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이 특별한 수업의 초대장을 건넨다. 위로하는 목소리, 꾸짖는 목소리, 어진 목소리. 부디 내가 들었던 스승 이어령의 목소리가 갈피마다 당신의 귓전에도 청량하게 들리기를. 궁극적으로 이 책은 죽음 혹은 삶에 대해 묻는 이 애잔한 질문의 아름다운 답이다. 더불어 고백컨대 내가 인터뷰어로서 꿀 수 있었던 가장 달콤한 꿈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이어령 선생님의 모습 외에 다른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모습, 때로는 넓은 품을 가진 아빠의 모습, 때로는 엄한 스승의 모습 등 이어령 선생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선생님의 영혼의 절친이셨던 백남준 선생님과
지식의 향연을 펼치고 계실 듯 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남겨주신 값진 지식의 유산에 경외로움과 감사함을 표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기쁨, 평안,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